라떼는 말이야 100대 1이 넘었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안녕하세요. T상윤 인사올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EBS 강사 선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제 유튜브 첫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11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EBS에서 강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2026년 기준으로 이제 11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마무리 짓고 메가스터디 초등 LEI에서 이제 스카웃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을 받고 고심 끝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고민했습니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LEI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차차 다른 영상에서 풀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제 EBS 강사 선발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2018년도에 EBS 강사 공채 선발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셔야 되는 게 매년 뽑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뽑아요. 그래서 되게 여름이나 가을쯤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 공고 페이지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EBS 강사 선발 과정은 총 3차까지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 같은 경우는 서류랑 샘플 영상 이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강좌 계획서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샘플 영상은 말 그대로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 분야 중에서 공통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을 텐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공통 이런 식으로 뽑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요까지 내용은 이제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팁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컨셉을 잡았습니다. 컨셉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정말 자신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사였습니다. 당시 이제 2018년도만 해도 제가 많이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수업 하나만큼은 전국의 초등교사 중에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역사 일변도로 계속 쭉 밀고 나갔습니다. 역사 일변도로 자기소개서라든지 강좌 계획서라든지 샘플 영상, 카메라 테스트 등등 모든 것을 역사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어필했던 부분은 당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아무래도 일반대 종합대 대학원을 다녔어요. 역사교육 전공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혹은 사학과 출신의 그런 동료들이랑 함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했던 그런 실제 수업 같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녹여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 관련된 내용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나는 전 과목을 다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택하고 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여러분들 합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격하고 나서는 역사, 사회 강의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 주시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까지 저는 강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한국사 강의는 강사 생활 시작하고 8년 뒤에 이제 들 수 있게 되었어요. TMI이긴 한데 사실 그 EBS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신 최태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이제 서양사, 동양사 이런 세계사 쪽 강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국사 강의를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1차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강좌 계획서 같은 것들 작성하고 샘플 영상을 이제 제출합니다.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강좌 계획서가 있으면 파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는데 그 파일의 원본이 이제 전 여자친구들한테 있습니다. 차마 유튜브 이제 찍는데 그 파일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소실이 돼서 없고 전 여자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서 공유를 못 해드리다라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가 어쨌든 설명드리는 부분 위주로 잘 녹여내시면 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잘한다 이런 부분 교과목적인 어필도 했고요. 교육 철학 같은 내용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생 실습 나가잖아요. 저 그때 제가 대학생 때는 페이스북이 유행했었거든요.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교생 실습 때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호기롭게 사교육 없이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느낌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약간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도 학교에서 충분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걸 대학생 때부터 마인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메가스터디라는 우리나라 최대 사교육 업체로 옮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차 전형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일산에 EBS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EBS 방송국이 고양시 일산에 있거든요. 일산에 있는데
이제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연락이 옵니다. 몇 시까지 EBS 스튜디오로 오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일단 강론 부분은 다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래도 사회에 강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강론 부분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아야 되나 해서 3, 4, 5, 6학년 사회는 다 한번 훑어보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준비한 이제 수업을 카메라 테스트를 해요.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이제 순발력으로 임기응변으로 이제 잘 버텨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준비했던 수업 7분짜리 수업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7분 내외라고 하지만 7분에 딱 끊어서 연습을 해갔고요. 실제 카메라 테스트에서도 7분짜리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 예상치도 못했었는데, 가서 내가 수업했던 역사 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요청받았던 수업이 과학이었어요. 사회랑 과학, 약간 성격이 반대잖아요. 아직 기억이 나요. 너무 당황했던 기억인데, 과학 시험지를 받았어요. 내용은 전자석이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차피 내용적인 부분에서 틀릴 수 있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냐, 이걸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임기응변으로 이겨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지난 개념 시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 부분 잘 기억하면 1번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개면서 갔습니다. 뭉개면서 갔고,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을 좋게 봐주셨는지 2차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카메라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들을 또 하셔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어차피 여쭤보시는 거니까,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들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만 정성스럽게 잘 작성했다면은 아마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형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3차는 최종 면접입니다. 사실 저는 면접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런 타입인데 뭔가 재밌게 말을 하는 건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에서는 엄청 많이 떨었어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입술이 바짝 마른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정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1차, 2차를 합격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에 이까지 어떻게 오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 질문을 대략 한 200개 정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부터 무거운 질문까지.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곳이 평촌이었어요. 안양의 평촌이었는데, 평촌에서 일산 EBS 방송국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런 작은 질문부터 해서 저희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거운 내용들까지도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예상 질문 만들어서 갔었고요. 실제로 그 덕분에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을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긴장은 많이 했지만 잘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거. 제 앞에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이 계시는데 각각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소한 질문부터 해서 무거운 질문들까지 골고루 하셨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은 EBS 강의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강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셨거든요. 다행히 그 질문도 저는 다 준비를 했던 질문이라서 잘 대처할 수 있었고요. 잘 대답할 수 있었고요. 3차에서 꿀팁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이 떨린다. 정말 많이 떨리고, 그러니까 예상 질문 대략 한 200개 정도 준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전형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제 EBS 공고에 EBS 선발 관련된 내용이 올라온다. 그럼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서 오늘 못했던 말 덧붙여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아요. 다만 당시 제가 합격하고 나서 방송국 분들께 들었던 거는 100대 1이 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00대 1을 뚫고 합격을 했고요. 초등이 100대 1이 넘는다라는 거는 중학, 고등은 더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합격했던 사람이라서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100대 1이 넘었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두 번째로 페이 관련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이거는 방송국 분들이랑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BS 강사의 루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까 해요. 뭐 원고 작성이라든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EBS 강사로 지원을 하고 EBS 강사로 활동한다라는 것, 단순히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이 했을 때 훨씬 더 유익한 강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롱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수업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 분이나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시라면 정말 잘 맞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제 뭐 사교육 업체로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정말 방송국 앞에 설 때의 마음, 스튜디오 앞에 설 때의 마음은 그 초심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적어도 내 강의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명감, 그런 투철한 책임감이 컸었기 때문에 저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EBS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돈 때문에 한다면 오래 하기 힘든 게 EBS 강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